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인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0을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어법 설명 그리고 독해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내용은 제가 평소에 여기다 적어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고요. 칸 조절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제가 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데다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챕터의 이름이 과감히 건너뛰고 적극적으로 예측하라라는 거죠. 정말 별표입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천일문 완성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요. 독해에서 강약 조절을 한 게 필요합니다. 강약 조절을 한 게 무슨 말이죠? 자, 꼼꼼하게 읽고 내가 힘줘서 읽어야 되는 내용은 힘줘서 읽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은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쭉 글이 전개가 되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갑자기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컴마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컴마 그러고 나서 내용이 다시 전개가 돼요. 혹은 쭉 나오다가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연 설명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계속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 내가 모르는 내용이면은 부연 설명 읽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아니지. 그 전에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왜 모르는 내용이겠어? 지금까지 지문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겁니다. 앞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혹은 우리가 그 개념화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마지막, 혹은 내가 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그 개념과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나온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꼭 다 읽어보셔야겠죠. 아주 꼼꼼히 읽어보시거나 혹은 부연하고 있는 대상과 계속해서 관련이라도 지으려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문 내용상 아는 개념이든지 간에 내가 배경 지식상 아는 내용이든지 간에 혹은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이고 내가 그 언급됐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이야. 그럼 이 부연 설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보셔도 되겠고요. 혹은 대충 눈으로 훑으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검증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강약 조절을 하려고 할 때와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할 때는 독해 속도에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강약 조절이 어떤 말과 또 비슷한 말이냐면요. 제가 천인문 완성 3.0 버전일 때 김기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김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시 문제를 7분 내외로 푼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공시가 보통 20문제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시 문제를 시간 잡고 풀어보면 18분 정도가 나오거든요. 영어 전공자들은 보통 16분, 17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독해가 느린 편이어서 18분 정도가 나오고 일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25분에서 35분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도 전공자고 김기훈 선생님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굉장한 짬밥이 있는 강사이신데 저는 무려 18분이나 걸리는데 7분밖에 안 걸리신대. 자, 어떻기 때문일까요? 엄청난 고수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랬죠.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만 읽고 약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아예 안 읽으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저처럼 평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는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과 약하게 읽어야 될 부분을 조절은 할 줄 알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강약 조절을 조차 안 하고 그냥 강 혹은 안으로 읽으시려면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해야 되냐면 지문 구조, 영미권에서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지문 구조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되고요. Reading skills, 주제문과 주제문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아,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까지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기훈 선생님의 티칭 방법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김기훈 선생님처럼 완벽한 고수가 되지 않을 거라면 뭔가를 예측해서 건너뛰기보다는 약하게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고, 이 약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야, 약하게 읽는 게 뭐야, 강하게 읽는 게 뭐야, 그냥 읽으면 읽는 거지, 똑같이 읽는 건데 강하게 읽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이 느낌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느낌은 가져가시는 상태로 이번 챕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과 덧붙여서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부연 설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법이 뭐냐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 중에서 무슨 용법? 비제한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형태가 어떻게 되죠? 형태가 컴마의 형태를 갖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선행사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법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관계사절의 비제한적 용법은 어떤 선행사를 가져올 수 있죠? 일단 명사구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리고 문장 전체, 절 전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문법에서 잘 배우지 않겠지만 편입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형용사구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동사구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거 여러분 아셔야 될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문법 문제에선 절대 안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독해 상황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만 쳐놓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자,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은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다르게 고유명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고유명사.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렇다면 이 비제한적 용법만 독특하게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 전체, 형용사구, 동사구, 그리고 고유명사까지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한적 용법은 수식 가능한데 비제한적 용법은 수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every, any, no 등을 달고 있는 선행사는 얘네가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자, 관계사절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요, 웬만한 녀석들은 전부 다 비제한적 용법을 이끄는 관계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사 중에서 Y는 비제한적 용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얘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봐둘 법한 내용이 뭐냐면요, 자, 관계사절의 비제한적 용법을 쓸 때 관계사로 that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시고요. 비제한적 용법을 쓸 때 관계사를 생략시키고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셨죠? 자, 일반적으로 문법 교재에서는 that을 쓰면 비문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략을 시킬 때도 비문법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해 상황 때문에 조금 봐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관계사절의 비제한적 용법을 쓸 때도 tha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문법적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쓰이기도 한다고요.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무조건 비문법적이라고 보셔야겠지만 독해 상황에서 만났을 때에는 괜히 뇌정지 당하지 마시고, 아, 이럴 수도 있지, 뭐 누구는 쓰나 보지 하고 지나가시는 여유로움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비제한적 용법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관계대명사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동격절입니다. 동격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격절은 모두 다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흔히 컴마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는요, 제한적 용법의
제한적 용법의 동격절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은 동격절도 비제한적 용법이 있습니다. 비제한적 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야? 컴마, 대시 가능하다는 거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랑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이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될 건데, 자,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컴마가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독해 상황에서 만났을 때는 뭐 컴마가 오더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이거랑 관련된 예문이 사실 많진 않아요. 수능 교재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문을 찾으려면 대학생들이 보는 문법책들을 뒤져봐야 되는데, 그 예문 한 개만 여기다 적어드리면요. His main argument that scientific laws have no exceptions was considered absurd. 자, 보시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절의 지위가 궁금할 텐데, 이게 뭐라고? 동격절이라고요. 그런데 동격절이지만 어떤 용법? 비제한적 용법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컴마 다음에 대시 나오면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컴마 동격절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동격절의 내용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걔가 주장했던 게 이상해.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정도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비제한적 용법의 동격절을 쓰기도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힘줘서 외워야 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문법 문제를 풀 때랑 독해 문제를 풀면서 문법을 따질 때는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문법 문제는요, 우리가 수험 문법책에 나오는 그 규칙 그대로를 따라야겠지만, 독해를 할 때는 그럴 수 있지. 아, 이 저자는 그렇게 썼나 보다. 아, 평가원이 이거는 필터링하지 않고 조금 생생하게 이 사람이 원래 썼던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나 보다 라고 지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관계사절과 동격절의 비제한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된 내용들은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픈 채팅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더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